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변압기의 특성입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그런 파트인데 집중해서 좀 들어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이제 단락전류가 나와요. 자, 단락전류. 자, I1S 표현한 거는 뭐냐면, 자, 1차 단락전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1차 단락전류인데, 자, 이거는 뭐냐, 임피던스가 Z1 플러스 Z2 프라임이죠. 자,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우리 이제, 앞에서 이제 등가 변환했을 때, Z2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2차를, 자, 몇 차로? 자, 1차로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죠. 자,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이게 Z21. 그러다 보면, 자, 1 플러스 Z2 프라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는 1차 전압이 되죠. 1차 환산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단락전류의 기본 표현은, 단락전류는, 자, 퍼센트 임피던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제 백분율 임피던스 강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은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냐면, 자, 바로 동기발전기에서도 이게 나왔었어요. 그쵸? 자, 백분율 동기 임피던스 강화. 그쵸? 들어보셨죠? 자, 요거 분의 100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자, 바로 전격 전류가 되는 거죠. 전격 전류가. 자, 따라서 단락전류 산출할 때는 이제 전격 전류를 갖다가 자, 뭐로 나눠주면, 자, 이 백분율 임피던스 강화값으로 나눠주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4%짜리하고 5%짜리가 있다. 그럼 이제 4%가 되면은 이제 단락사고가 나면, 자, 이 단락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가 될 것인가, 요걸 갖다 계산하니까, 자, 25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5%가 되면은 요거는 뭐냐? 자, 5분의 100에다가 자, IN 되니까 요거는 뭐냐? 20배가 되겠죠. 이렇게. 전격의 25배와 자, 20배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단락전류와 관련된 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출제가 되고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계산 문제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전격전류 계산에 있어서 이게 지금 뭐냐면 단상일 때하고 삼상일 때가 좀 달라요. 그럼 단상일 때 전격 전류도 뭐냐? 1차 전격 전류가 있고 2차 전격이 있어요. 이렇게. 자, 1차 측 전격은 2차 측 전압에다가 자, 뭐가 들어가냐? 용량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2차 측 전격은 이것처럼입니다. 자, 1차 측 전압에다가 전격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측 전류는 2차 측 전압에다가 자, 그 다음에 전격 용량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량이니까 여기다 이제 N자를 갖다 이렇게 붙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자, Pn은 바로 변압기 용량을 뜻한다. 이게 단상일 때고, 그 다음에 이제 V1, V2 이거는 뭐예요? 자, 각각의 1차, 자, V2에는 요거는 1차 측 전격이고요. 1차 측 전격 전압. 그 다음에 V2에는 자, 바로 2차 측 전격 전압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상일 때는 이게 마찬가지죠. 자, 1차 측 전격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3상이면은 얘가 누트3이 들어가죠. 누트3 V1분의 자, 용량 PL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2차 측이면 자, 누트3의 V2N에다가 자, PN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이제 전압을 갖다 표현할 때는 이제 변압기 전압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자 1차, 그다음 여기가 2차 이렇게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1차 측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고압측이 올라가고 고압측 전압이. 그래서 2차 측은 얘가 뭐예요? 저압측이에요. 그러니까 전압을 갖다 표현하면 자 1차는 고압측이고 2차는 저압측이다.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압측과 자 저압측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자,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단락이 1차 측에 났다 그러면 네, 뭐가 되겠어요? 자, 1차 측 단락전류. 그럼 I1S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자, 100의 1차 측 정적 전류 이렇게 될 테고. 그렇죠?
자, 만약에 단락이 2차 측에서 발생이 됐다. 그럼 2차 측 단락 전류는 I2S가 될 테니까 이때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100에 자, 뭐로 I2N으로 이렇게 자, 표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 계산하는 이런 부분들은 내 실기 시험에도 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 필기 시험에도 자,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력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I2S는 A, I1S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A는 이제 뭘 갖다 뜻해요? 권수비를 뜻하는 거죠. 권수비. 여기 권수비입니다. 자, 권수비니까 마찬가지로 자, 1차적 단락 전류와 2차적 단락 전류의 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구성을. 자, 두 번째가 백분율 전압 강화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백분율 전압 강화는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자, 임피던스 전압과 그다음에 임피던스 와트라는 게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용 뭐였다 봅니다. 변압기 2차를 단락을 하고 자, 2차 측을 단락을 하고 1차에 저전압을 가요. 1차에 자, 전압을 낮은 전압부터 서서히 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 단락 전류를 이제 측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1차 단락 전류가 1차 정격 전류와 같게 될 때 자, 1차에 가한 전압을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자, 그 전압을 임피던스 전압이라 한다. 자, 그 중요한 거는 변압기 2차 측을 단락을 시킨 상태에서 이제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단락을 시켰어요. 여기 1차죠. 자, 1차 측 전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차 측 전류가 되죠. 자, 여기는 2차 측, 자, 전류가 되겠죠. 2차 측 전류가. 그다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자, 권수비가 있겠죠. 권수비. 그래서 요 2차를 갖다가 단락을 시킨 상태에서 단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1차 쪽에다가 저전압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저전압을 걸어서 서서히 이제 전류를 이제 증가를 시킨다. 그럼 이제 단락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는 이제 뭐가 흐르겠어요? 이 부분에 I2S라는 이제 단락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I1S라는 데 전류로 표현할 수 있죠. 단락 전류로. 그럼 우리 이제 권수비를 갖다 표현하면은 뭐예요? 자, 1차측 단락과 자, 2차측 단락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단락 전류에 관련된 권수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원래 여기는 이제 정격 전류가 흘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격 전류하고 여기 있는데 단락 전류가 같게 됐을 때, 자, 같게 됐을 때, 자, 여기서 걸어준 이 전압을 무엇이라 한다? 바로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압을 임피던스, 자,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임피던스 전압. 그 다음에 이때 걸어준 입력을 갖다가, 자, 무엇이라 한다? 임피던스 와트라고 한다. 임피던스 와트.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구성. 자, 고관계라 돼. 그러니까 임피던스 전압은 변압기 내 전압 강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정격 전류가 흘렀을 때, 자, 변압기 내 전압 강화를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피던스 와트 또는 전부하 동사는 임피던스 전압을 걸 때 입력을 얘기한다. 그래서 자, 임피던스 와트에서 보통 이제 PS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임피던스 전압은 이제 VS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VS. 그래서 요 전압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1차측 정적 전류에다가 자, Z21으로 표현해요. 이게 뭐예요? 2차를 1차로 환산을 시켰다. 왜? 2차 측이 단락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2차를 1차로 환산을 시켰을 때, 자, 그때 등가 임피던스에다가 이때 걸어준 이 전류가, 자, 이 전류의 곱슬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 임피던스 전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VS는 I1N 1차 측 정적 전류 곱하기 자, 2차를 1차로 완전한 자, 등가 임피던스가 된다. 그러면 요거는 I1에다가요. Z21은 어떻게 됩니까? R21 플러스 J의 X21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크기 구하면 I1에다가 루트에다가 R21의 전체 제곱 플러스에다가 X21의 자, 전체 제곱, 그죠?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R2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R21은 자, 뭐예요? R1 플러스 A 제곱의 R2죠. 그 다음에 X21은 X1 플러스 A 제곱의 X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 와트라는 것은 이제 동선이라고 했으니까 1차 전류의 제곱에다가 R21이다. 그러니까 2차를 1차로 환산시킨 저항이잖아요. 여기다가 자, 1차 즉 전격 전류를 곱해주면은 임피던스 와트가 나온다. 근데 얘가 만약에 3상이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뭐가 들어요? 3이 자, 들어가는 겁니다. 요런 내용이에요, 요런 내용. 자, 그래서 일단 임피던스 와트와 자, 임피던스 전압에 관한 그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정도를 좀 알아두시는 게 먼저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저항가, 그러니까 임피던스 강화에는 뭐냐? 기본적으로 뭘 갖다 기준했을 때, 자, 바로 정격 전압을 기준 잡았을 때, 그죠? 정격 전압을 갖다 기준 잡았을 때 전압 강화가 얼마큼 되느냐? 그 변압기 내 전압 강화라는 것은 크게 잡아서 자,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항하고 자, 리액턴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저항과 리액턴스. 그렇죠? 자, 요게 지금 뭐예요? 전체가 임피던스죠. 전체가 임피던스. 그럼 여기 이제 걸어준 전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항상 이 정격을 갖다 기준 잡았을 때 전압과 여기 전류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전압 기준 잡았을 때 전압 강화는 요거죠. 자, 그거의 비를 갖다 나타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퍼센트 저항 강화는 뭐예요? 정격 전압분의 전류 곱하기 저항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다. 그럼 전압분의 전류 곱하기 리액턴스죠.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다. 그럼 전압분의 전류 곱하기 뭐예요? 임피던스죠. 맞나요? 자, 이렇게 표현을 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는 게 자, 좋겠습니다. 자, 퍼센트 저항 강화. 자, 이거는 뭐랑 같다? 자, P랑 같다 이거예요. 퍼센트 저항 강화는 P랑 같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V1N분의 I1N의 I1N. 자, 요거의 R21이다. 그거 보세요. 1차죠. 요거는 뭐예요? 2차를 1차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것이 자, 2차를 1차로 환산하면은 자, 기준이 되는 것이 전압 1차, 그 다음에 전류도 1차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1차. 자, 곱하기 100이 되고 요것은 R12니까 1차에서 몇 차로 갔다? 2차로 환산한 거죠. 그럼 2차 전압, 2차 전류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우리 2차측 전류는 어떻게 구한다? 단상일 때는 2차측 전압분의 자, 바로 용량인 자, P가 되겠죠. P.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얘가 훨씬 더 중요하죠. 2차를 1차로 완산시킨 거. 자,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전압은 전격 1차 전압, 전격 2차 전압. 그렇죠? 항상 변압기 전압을 표현할 때는 얘가 1차, 뒤에 게 2차예요. 자, 1차, 2차 구분해니까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PM분의 PS인데, 자, 그럼 여기다가 무엇을 갖다 곱해주느냐? 요 식에다가. 여기다가, 자, 전류를 똑같이 곱해줍니다. 전류를. I1을 똑같이 곱해줘요. 그러면, 자, 이거는 V1, I1.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I1 제곱에다가 R21이죠. 자, 요거는 임피던스 와트라고 했고, 요거는 이제 변압기 용량 PN이잖아. 그래서 자, PN분의 PS다. 그 변압기 전격 용량분의 요거는 동선, 전바 동선. 다른 말로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는 거죠. 임피던스 와트. 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놈하고 자, 어떻게 자, P로 표현이 된다. 저항 강화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리액턴트가 어디서 발생되는? 리액턴트 발생되는 전압 강화죠. 항상 정격 전압을 기준 잡는다 이거예요. 자, 정격 1차분의 1차 전류 리액턴트 X21. 2차를 1차로 그죠? 환산한 거. 자, 곱하기 100이고. 자, 2차 즉 잡으면 2차, 2차, 그다음 1차를 2차로 자,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해요. 변압기 용량은 자, 변압기의 자, 정격 용량 PN은 자, V1의 I1이다. 단상일 때는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뭐 할 때? 단상일 때는 이렇게 구하고요. 단상일 때. 그 다음에 3상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루트 3이 들어가는 거예요. 루트 3. 자, 루트 3의 V2N의 I2N. 요거는 네, 뭐예요? 자, 3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상일 때하고 3상일 때 이 계산법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들 꼭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디액션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에서 자, 임피던스 강화는 이렇게 Z로 표기하고요. 1차측 전격, 1차측 전격 전류분의 Z2원이죠. 2차를 1차로 환산시킨 겁니다. 2차를 1차로 환산시킨 거. 그럼 요거의 크기는 루트에다가 R2원의 제곱 플러스에다가 X2원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 임피던스가 예를 들어서 6.2 플러스 J에 7 주었다. 그럼 얘는 뭐예요? R2원이고 얘는 뭐예요? X2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크기 구하시고 그러면 제가 제곱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되고요. 다음 자, 전격 2차 전류, 그 다음에 1차를 1차로 환산시킨 거, 1차를 2차로. 1차에서 2차. 환산됐으니까 전압 2차, 전류 2차. 자, 요거는 이제 V1N분의 VS다.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지금 뭐냐, 요게 지금 임피던스 전압 VS죠. 얘가 1차 전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 전압을 무엇으로 나누면 전격 1차 전압으로 나눠주면. 자, 나눠주면은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100분율 임피던스 강화값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로 많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가능할까요? 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자, 우리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가 어쨌든 간에 전격 전압분의 전격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죠. 그렇죠? 곱하기 100으로 해서 퍼센트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뭐 1차를 2차로 갔든 2차를 1차로 왔든 간에. 그러면, 자, 요거 다시 씁니다. 전압분의 요게 지금 만약에 단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Vn분의 용량 P가 되겠죠? 곱하기 임피던스. 자, 곱하기 10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요거는 제곱이죠? 그러면, 자, Vn의 제곱에다가, 자, 용량 Pn에다가 임피던스 곱하기 100이다. 근데 요런 형태가 어디서 봤냐면, 우리, 자, 바로 이제 동기 발전기에서도 요런 형태를 봤죠? V제곱분의 PZ라는, ZS라는, 그런 식의 표현 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같은 식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전압. 자, V는 전격 전압이에요. 전격 전압에서 기본 단위가 볼트. 그 다음에 P는 전격 용량, 변압기 용량입니다. 자, 이거는 기본 단위가 자, VA인데 이 값을 갖다가 기본 단위 킬로볼트로, 이 값을 갖다 기본 단위 kVA로 자, 바꾸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바꿔주면. 자,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죠. 킬로볼트니까 어떤 거예요? 킬로볼트니까 10의 3성 볼트, 그죠? 자, 제곱이 될 테고. kVA입니다. 자, 그럼 K는 일단은 10의 3성이야. 곱하기 VA니까 P가 되겠죠. PN. 그대로 수거. 자, 이거 VN 그대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자, 임피던스. 곱하기 100이니까 10의 제곱이죠. 그렇죠? 얘가 킬로, 볼트 암페야.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볼트. 자, 그러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거는 10에 몇 승 나오고 6승 나오고 그 다음에 VN의 제곱일 테고 여기 10에 3하고 10에 2니까 10에 5죠. 10에 5에다가 자, PN에다가 뭐, 자, 임피던스. 끝이 이렇게 됩니다. 그 얘랑 주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바로 10 VN의 제곱에다가 자, PN의 무엇이 나온다? 자, Z가 나온다. 그 요게 단위가 퍼센트가 되죠. 10V 제곱분의 PZ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입할 때 한 번 더 복습을 했다고 하면 만약에 자, 용량이 100kV가 주었다. 100kV. 그리고 전압이 뭐 3kV다. 그 여기다 대입할 때는 요거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자, 100이 들어가고요. 전압 대신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냥 숫자 3만 집어내야 돼요. 요 식에다가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 대입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는
자, 100 곱하기 10의 3승을 넣어야 되고, 여기는 얼마 집어넣어요? 3 곱하기 10의 3승의 전체 제곱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하고 동기발전기하고 거의 똑같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 차이 없습니다. 수식 자체가.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 아까 좀 알아두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격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에 비해서, 자, 요거는 우리 이제 최초에 나왔잖아요. 최초에. 그래서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된다? 자, 퍼센트 임피던스. 자, 100에다가 뭐로? 전격 전류로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 요거 분의 요거, 그치요? 그러면 IM분의 IS 들어가면은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자, 뭐가 되기 때문에? 100이 되기 때문에 자, 계산하시면 이런 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전압 변동률이에요. 전압 변동률. 자, 그림 갖다 보면 여기가 전원적 1자 전원이고요. 여기서 이제 전압가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2차 건너 전압가. 자, 그리고 2차 측의 전압이 여기 있는데, 자, 이거는 부하를 연결했을 때는 이제 전부하 전압 V2N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부하가 없을 때는 뭐예요? 자, V2 제로가 되는 거죠. 무부하시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하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요 차이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 전압 변동이라고 하는 거죠. 부하가 없을 때는 뭐 전압이 커다가, 자, 부하가 있으면 전압이 떨어지죠. 자, 그럼 얘를 갖다가 뭐로 나눠주면, 자, 바로 요거로 나눠주는 거죠. 자, 전압 변동. 그래서 2차측 무부하시 전압을 2차측 정적으로 빼준 이 값 전압 변동을 뭐로 2차측 부하를 걸었을 때 걸리는 전부하시 전압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전압 변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이게 기본식입니다. 여기 기본식. 자, 이래서 V2는 전부하시 전압이고요, 전격. 그 다음에 자, V2 제로는 무부하시의 단자 전압 또는 무부하시 전격 전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자, 무부하 전압 또는 무부하시. 자, 무부하시 단자전압. 그럼 이제 무부하시 단자전압은 이제 약 뭐랑 같다? 자, 기전력하고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자, 기전력에 관련된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측의 변압기에 보면 여기 저항이 있고요.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액턴스가 있고, 그렇죠? 여기에 지금 뭐예요? 자, 전류가 흐르는 거죠? 자, 2차 측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성됐을 때.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돼요? 자, 요거랑 요거 하면 I2N 2차니까 R2, X2 이렇게 자, 변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은 전압가, 얘랑 얘랑 해도 전압가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근데 요것은 뭐 전압 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제로 보면 자, 합쳐가지고 나타내는 얘기, 합쳐서 나타내면 요거는 R12로 표현하고 요거는 X12로 표현할게요. 1차, 2차를 합친 거예요. 그럼 1차를 2차로 환산시킨 거죠. 1차를 2차로 환산을 시켰다. 왜냐면 요 2차를 갖다 기준을 자, 잡아서 요거를 산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1차 측 말고 2차 측으로 다 자,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요거를 갖다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자, I2N에 R12, 그죠? R12. 자, 이거를 자, V2N으로 해준 거. 요렇게 표현이 되면은 요거는 뭐예요? 자, 바로 저항 강화죠. 퍼센트 저항 강화.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자, Q는 리액턴 강화를 자, V2N에 I2N에 X12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Q. 자, 바로 저항 강화가 되는 거예요. 저항 강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고, 잘못 썼다. 리액턴 강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저항 강화죠. 자, 저항 강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이제, 자, 벡터들 갖다 한번 이제 그려볼 거예요. 벡터들. 그러면 요 전압과 요 전류 관계를 한번 나타내 보면,
자, 우선은 이렇게 그리면 얘가 자, V2N 전압이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I2N이죠. 자, 그 다음에 전압하고 전류는 위상차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요 관계에서 보게 되면 자, I2N하고 R12. 그럼 IR 개념이죠, IR. 그럼 IR은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뭐냐? 바로 I2N의 R12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놈하고 수직으로 쭉 올라갑니다. 수직으로 쭉 올라가요.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바로 I2N의 X12라는 요 값이 되죠. 자, 그랬을 때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버리면 뭐가 나와요? 자, 바로 V20가 되는데 얘가 결론이 2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연장선 가요. 자, 쭉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직성물 한번 내려볼게요. 수직성물 내리면 자,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가 되죠. 그죠? 세타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 I2N분의 R12인데 자, 요 전압을 갖다가 지금 일로 볼 거예요. 자, 요것도 일로 볼 겁니다. 자, V2는 일로 볼 거예요. 그러면 얘가 1이고 1 잡아서 그죠? 그럼 여기서 요 부분 이렇게 돌아가면 되죠. 자, 요걸 갖다 이렇게 돌리니까 그럼 요건 이제 V2N을 자, 보면 일로 보면 그렇죠? 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뭐예요? 요걸 갖다 뭐로 보세요? 자, P로 오면 요거는 자, P의 코사인 데타. 그러니까 이거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 P 코사인 데타로 보자. 그렇죠? 가능하죠? 자, P 코사인 데타. 그다음에 자, 이 부분 수직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럼 요거를 갖다 마찬가지 V2N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얘가 뭐예요? Q가 되는 거죠, Q. 자, 그러면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면은 요 닮은 거니까 여기가 세타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뭐예요? Q 사인 제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요것은 뭐예요? P 코사인 제타에다가 Q 사인 제타를 자, 뭐 해주면 벡터합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요거와 요거의 자, 합이 되겠죠. 벡터로 계산하면.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자, 그럼 들어가요. 인이고. 자, V20. V0. 그러면 요거. V2는 내가 1로 봤으니까. 자, 요 V20 대신은 뭐예요? V2n.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P 코사인 했다. 그죠? 플러스. 요거. 자, Q 사인 됐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V2n. 왜냐면 여기까지가 지금 뭐니까? 자, V20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뭐예요? V2n이었죠? 자, 근데 요거 1로 봤으니까. 얘랑 똑같으니까 지워지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자, 뭐가 나와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의 Q의 사인 세타라는 고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뭐예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이제 나온 결과식을 가지고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이건 V2n이고, 자, V2n이고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퍼센트가 나오는데, 요 놈을 갖다 쓰게 되면 P의 코사인 세타, 자, 플러스 마이너스 Q의 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정리할게. 뒤에 뭐 나오지만 한 번에. 자, 그럼 이제 P 코사인 세타,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Q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데, 자, P가 퍼센트 저항 강화예요. Q는 퍼센트 리액턴 강화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타는 뭐냐? 역률입니다. 역률. 사인 제타는 무효율이에요. 자, 그리고 요 플러스 요거는 이제 지상일 때입니다. 역률이 자, 뒤진 역률일 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마이너스일 때는 진상이에요. 진상. 요거는 이제 빠른 역률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플러스는 지상일 때, 마이너스는 진상일 때, 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게 기본 구성입니다.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요식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지상부하시는 이제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진상부하시는 마이너스. 자, 요거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자, 진상, 지상. 그러니까 뒤진 역률일 때는 전압 변동이 심하니까 합이 되는 거고, 빠른 역률일 때는 이제 전압 변동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요 관계. 그래 우리 사인 세타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세타.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역률 100%일 때 전압 변동이다. 역률이 100%다. 자, 100%. 그럼 얘는 1이에요. 요거는 그럼 뭐예요? 0이죠. 자, 왜 그러냐? 코사인 제곱 세타하고 사인을 제곱해서 더한 크기는 무조건 1 나오기 때문에 얘가 1이면 얘는 0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요거 전체가 0이니까 자, 얘는 뭐랑 같다? P하고 같다. 그래서 역률 100%일 때는 자, 뭐랑 같다? 퍼센트 저항과 같다. 자, 중요하죠? 역률 100%일 때. 자, 그 다음에 최대 전압 변동률이 되겠습니다. 자, 최대 전압 변동률일 때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루트에다가 자, P제곱 플러스 Q제곱 한다. 즉, 이렇게 자, P타고 삼각형 해당하면 여기가 P고 얘가 Q다 이런 얘기죠. 여기가 임피던스예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요게 지금 뭐냐? 최대 전압 변동률은 뭐야? 요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런 최대 전압 변동률일 때 역률입니다. 요게 세타죠. 역률을 이렇게 구합니다. 자, 코사인 세타니까. 그러면 요 밑에가 자, 뭐예요? 최대 전압 변동률 뭐랑 같다? 자, 바로 임피던스 강화 같다. 임피던스 강화분의 저항 강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이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네 번째 변압기의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전체적인 이제 손실은 이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직류기가 됐든 뭐 동기가 됐든 간에 손실은 고정선하고 뭐가 있어요? 가변선이 있는 거죠. 근틀로. 그러면 우리 고정된 손실은 뭐가 있느냐?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고정선. 자, 이거는 부하가 없는 무부하선이 됩니다. 자, 여기는 철선하고 무슨 선? 기계선이 있는 거죠. 철에 의한 손실. 자, 그 다음에 기계, 뭐 신에 관련된 거. 철선은 히스테리하고 자, 뭐 있어요? 와류선 있다고 그랬어요. 히스테리 와류선. 그 다음에 자, 기계선에는 자, 마찰선, 풍선, 그 다음에 자, 베어링 또는 뭐 베어링 마찰선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이게 없는 거죠. 회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속에 따른 이제 전자 유도를 이용하는 것 때문에. 자, 철선은 존재하겠죠. 자, 다음 이제 가변선. 가변선은 이제 부하선입니다. 자, 이런 이제 부하선에는 이제 동선, 다른 말로 저항선. 자,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표유, 부하선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표유, 부하선. 근데 이것도 이제 존재하지 않죠. 그럼 뭐예요? 동선 끝을 내서. 철선하고 동선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히스테리시 손실이 있다. 자, 이 히스테리시 손실은 KH는 상수입니다. 히스테리 상수예요. 자, 상수에다가 주파수에다가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인데, 요게 우리 자속 밀도가 보통 한 1.2 정도. 자, 1.2 웨버 제곱미터일 때, 이때는 이제 최대 자속 밀도의 1.6승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자속 밀도가 뭐 1.2에서 1.5, 특히 이제 한 1.5 정도 되면 이게 점점 뭐예요? 바로 제곱에 가까워집니다. 이때는 2.0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자속 밀도가 커짐에 따라서 저 지수값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1.6이었어요. 그러다가 자속 밀도가 커지니까 이것도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을 쓰는 것도 있고 뭐 2승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2승을 써서 수식을 살짝 바꿔 올라가는 겁니다. 고전적인 거는 1.6승이에요. 자, F, BM의 제곱인데 자, 그럼 우리 기전력은 4.4다. F, 파이M의 N이었어요. 다 있습니다. 4.4다. F, 최대 자속은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에다가 바로 권수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최대 자속 밀도 대신에 4.4다 F, A의 N, 그 다음에 2라는 값을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대입을 하면 KHF에다가 자, BM 대신에 요거 들어가요. 4.4다 F, A의 N의 전체 2의 요거 제곱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전압이니까 자, 다른 거를 다 차치하고 해도 자, 보면은 다 빼고요. 주파수고 전압만 따져보자는 거예요. 나머지 다 상수예요. 상수고. 자, 주파수. 여기는 주파수 제곱이에요. 여기는 전압의 제곱입니다. 그 얘랑 얘랑 지워져. 그래서 K, F의 자, 전압의 제곱이 되겠죠. 기울령이니까. 자, 따라서 히스테리는 주파수의 반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는 비례한다라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겠죠? 자, 그 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주파수의 반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는 비례한다. 히스테리. 자, 중요한 겁니다. 네,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주파수를 갖다 감소시키면 히스테리는 뭐가 되고 증가되고,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히스테리식 손실은 자, 이렇게 뭐한다? 작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와류손이에요. 자, 와류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 보면 K는 와류 상수예요. 그 다음에 T의 F의 KF, BM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요 T는 뭐냐? 자, 바로 철심의 두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와류선은 철심의 두께 제곱에 비례하죠. 그렇죠? 철심 두께 자, 제곱에 자, 뭐 한다? 비례한다. F는 주파수고요. KF는 뭐냐면 파형률입니다. 파형률. 자, 우리 회로에서 파형률은 이제 평균값분의 무슨 값으로? 시로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정연파는 1.1이죠? 1.11 정연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BM은 최대 자동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 KT에다가 F에, KF에, 자, BM 대신에 바로 들어가면 4.4 F, A의 N분의, 자, 2죠. 이거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기절로 표현했을 때. 그 얘하고 얘 지워지죠. 그 나머지 다 상수고, 주파수하고 전압만 따져보려고 했더니, 주파수는 이제 삭제가 되고, 자, 뭐예요? 전압만 남죠. 그래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와류선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특성 나오는 거죠. 자, 와류 손실은 주파수에 무관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낸다. 주파수와 무관계다. 그럼 주파수를 증가시키든 감소시키든 간에 와류선은 불변입니다. 자, 두 번째. 전압의 자, 2승 제곱이죠. 자, 2승에 뭐 한다? 비례한다.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비례식수입니다. 자, 와류선은 처음에 전압, 나중에 변화된 전압, 요거에 자, 제곱에다가 자, 처음에 와류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위에다가 이제 요 프라임 표시한 거는 뭐예요? 자, 변화된 겁니다. 나중 거. 그러니까 나중에 와류선은 처음 전압일 때 요거 했다. 그래서 처음 전압 때 요거 했다. 전압을 바꾸니까 얼마냐. 이런 관계 되죠.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부하선 동선. 자, 이거는 뭐 전류의 부하의 제곱에다가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안 바뀝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 앞쪽에서 왜 임피던스 와트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임피던스 와트를 자, I1의 제곱에다가 R21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임피던스 와트. 그러니까 부하 전류 제곱에다가 저항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손실이라는 것은 자, PI는 뭐예요? 철선이고요. 철선. 자, 플러스에다가 M제곱 PC다. 그럼 여기서 M은 뭐냐? 부하죠, 부하. 부하의 제곱에 따라 동선은 달라진다. PC는 동선이에요. 예, 동선은 부하의 제곱에 따라서 자, 변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철소는 pH는 뭐예요? 히스테리죠? 자, 히스테리, 시스 손실을 얘기하고, 자, P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와류 손실을 얘기합니다. 와류 손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39번 봐요.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비는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자,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 자, 임피던스 전압 VS는 I1의 전격 전류에다가 자, Z21이죠. 2차를 단락하고 1차를 단락하고 1차에 저전압을 걸어서 1차 전격 전류가 1차 단락 전류와 같아졌을 때 그때 공급한 전압을 무엇이라 한다? 바로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변압기 내 전압강을 뜻한다. 그렇죠? 정격 전류 걸 때. 그러니까 1차 쪽 정격 전류 걸 때 변압기 내 전압강을 뜻한다. 그 답이 1번이고요. 자, 어쨌든 기억을 해야 되니까 앞 글자는 정, 뒷 글자는 하가 됩니다. 그래서 정하가 됩니다. 정하. 자, 40번이요. 임피던스 강화가 5%. 자,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이 되었어요. 단락 전류는 전격의 몇 배냐? 그러면 공식이 하나 떠올려야 됩니다.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임피던스 강화. 자, 100에다가 전격 전류. 요거 대신 얼마 들어가요? 5가 들어가겠죠? 자, 그럼 몇 배? 20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제 4%다 그러면 25배가 되는 거죠. 자, 42번. 3단 변압기 임피던스가 Z이고 성간전압이 V 킬로볼트, 전격 용량이 kV일 때 퍼센트 임피던스 어떤 거냐? 자, 기본 단위가 그죠? 기본 단위. 10V 제곱분의 PZ 이거는 공식 유도한 겁니다. 자,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V 제곱분의 PZ를 쓰게 되면은 곱하기 100을 해야 자,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단위가 볼트 기본 단위, 이것도 VA가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런 차이입니다. 43번. 오케베이 3000대 200의 변압기 단락 시험에서 임피던스 전압이 120, 동선이 150이라면 퍼센트 저항각은 얼마냐? 단락 시험에서 퍼센트 저항각은 물어봤어요. 자, 공식을 써봅니다. 자, 1차 R21 곱하기 100은 그 다음에 2차 I21에 그 다음에 R12 곱하기 100. 자, 그 다음에 이제 PM분의 자, PS 그렇죠? 곱하기 100. 이렇게 이제 이게 저항가가 세 가지예요. 저항가 세 가지. 자, 그럼 요걸 갖다 쓰려고 했더니 뭐가 없어요? 요게 없어요. 2차를 1차로 완성하는 게 없어. 얘도 없어요. 이거 써야 됩니다. 자, 이걸 쓰려고 보니까 용량은 5kV라고 주어졌어요. 5kV. 5000이죠? 그 다음에 PS, 동선이 주어졌네요. 150. 자, 곱하기 100입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3%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3000원 200. 그럼 얘는 1차 전압. 요거는 2차 전압. 200원. 그러면 요 값 구할 수 있죠? 자, 바로 100분율 임피던스 강화. 임피던스 강화 구할 수 있잖아요. 퍼센트 임피던스. 자, 어떻게 구해요? 1차 전압분의 1차 전격 전압분의 임피던스 와트 곱하기 자, 100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임피던스 전압이 여기 주어졌잖아요. 120이라고. 120V. 1차 전압은 3000에 200이에요. 3000이잖아요. 3000V. 자, 그럼 얘는 이제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두 가지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44번이요. 10kV의 2400 변압기 1차에 완성한 등가 임피던스가 6.2 플러스 J7이다. 그럴 때 이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 강은 얼마냐? 자, 요거를 잘 봐야 됩니다. 맥락을. 1차에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 1차에 환산했다. 그러면 2차를 1차로 갔다는 얘기죠. 1차에 환산했으니까. 자, R21 플러스 X21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6.2, 7. 자, 6.2는 R21, 7은 X21 됩니다. 자, 뭐 물어왔어요? 퍼센트 리액턴 강화 물어왔어요. Q가 물어왔어요. 자, 2차를 1차 갔어. 그럼 1차 전압, 1차 전류, 그 다음에 2차를 1차로 간 리액턴스. 자, 곱하기 100 해주면 됩니다. 자, 구해볼게요. 요거 1차 전압은 2000에 100이에요. 2000이죠? 2000. 그 다음에 I1, V분의 P잖아요. 2000분의 자, P, 10. 10의 3승 곱하기 X2는 뒤에 거 7. 자,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퍼센트가 나오죠.
자, 요거 구하니까 얼마 나오냐? 1.75%가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세 문제가 다 있어요. 자, 그럼 퍼센트 저항가 구해볼게요. 저항가 P. 자, 똑같은데 요거 대신에 R2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2000분의 10 곱하기 10의 3승. 그럼 얘는 만이니까 나눠주면 얼마나 되겠어? 5가 돼 있지, 그는 숫자 5. 그렇죠? 자, 곱하기 얼마 들어가요? 6.2가 들어가겠죠? 자,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계산기 한번 눌러보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55가 나와요. 1.5. 저항가가 이렇게.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고 해볼까요? 자, 똑같죠? 2000분의 10 곱하기 10의 3는 곱하기, 자, 이거는 전체 크기 들어가요. 루트. 자, 6.2의 제곱 플러스 얼마? 7의 제곱. 자, 곱하기 100. 이렇게 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눌러보죠. 자, 그럼 2.34가 나옵니다. 이거는 2.34. 2.33%. 이렇게. 자, 개별적으로 각각 물어봤을 때, 지금 이제 1, 2, 3, 4 보기는 하나밖에 없지만, 자, 요거는 1.75, 요거 나오면 1.5, 요거 나오면 2.34.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를 자, 바꾸겠죠. 그죠? 자,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46번 보죠. 3300-210 5kb의 단당 변압기가 퍼센트 저항가가 2.4, 리액턴스가 1.8이다. 임피던스 전압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VS 물어본 겁니다. 자, VS.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자, 뭐예요? V1N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왜냐면 요 100분율 임피던스 강화가 보고 V1N 1차 전압분의 임피던스 전압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퍼센트니까 자, 루트에다가 2.4하고 요 얼마? 1.8이죠? 그럼 2.4의 제곱 플러스에다가 1.8의 제곱 퍼센트니까 자, 요걸 갖다 뭐로? 자, 100으로 나눠주면은 이제 숫자 나오죠? 요 놈에다가 1차가 3,300이 됩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이제 99가 나오는 거예요. 자, 99. 원래 얘가 지금 뭐 1고 나누기 100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잘 보세요. 1차 전압분의 임피던스 곱하기 100이죠. 근데 지금 뭐 물어왔어? 요거 물어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랑 좀 곱해주고 100으로 나누면 되죠. 100으로 나눴잖아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48번. 임피던스 전압을 걸 때 입력은 임피던스 와트죠. 자, 전압을 임피던스로 걸었으니까 와트도 임피던스다. 뭐 이거는 어렵지 않겠습니다. 49번입니다. 단당몇기 2차 모바전은 240이다. 자, 즉 V20가 240이고 전격 부하시 2차 전압이 V2N이 230이요. 자, 이때 전압 변동이 어떤 거냐? 자, 쉬운 문제죠. 240에서 230을 빼고 230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4.35% 이렇게 쉽게 나오게 됩니다. 자, 50번. 역률 100%일 때 전압 변동률은 뭐랑 같죠? 퍼센트 저항가와 같다. 왜? 자, 씁니다. P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의 사인 세타라는 관계식에서 이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역률입니다. 역률. 근데 요 값이 1이에요. 1. 그러면 사인은 자동으로 0이 되죠. 그러니까 뭐랑 같다? P랑 같다 이거예요. 퍼센트 저항가와 같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3-52번. 단상 변압기가 있다. 전부하에서 2차 전압은 115고요. 전압 변동률은 2%다. 1차 단자 전압을 구하시오. 자, 1차 전압 구하라. 자, 1, 2차 건전비는 20대 1이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일단 전압 변동률이 있으니까요. 이건 공식을 살짝 바꿔야 되는데 V2분의 V2 마이너스 V2N 곱하기 100이죠.
자, 그쵸?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건수비가 나왔으니까 건수비는 V2n분의 자, V1n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기본식 자체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V1에는 자, V1에는 자, A의 뭐예요? V2n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 그죠? 기본식으로 봤을 때는. 그쵸? 자, 요 관계로 자, 표현을 할 수가 자,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딱 살짝 한번 바꿔보죠. 자, 요 관계 갖다 바꿔보면 자,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자, 100으로 이렇게 자, 나눠줍니다. 자, 그럼 1 플러스 자, 100분의 자, 요거고요. 그죠? 자, V2n에 자, V2로 이렇게 표현이 또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이제 구성으로 자,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자, 요 관계니까 자, 정리하면 자, 우리 V2제로는 1 플러스 100분의 자, 변동률에다가 자, 뭐예요? V2n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단상 변압기가 있다. 그 전부하에서 2차 단자가 115. 여기 이제 115라고 줘졌어요. 115. 자, 그랬을 때 1차 단자 전압을 구하시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 관계에서 자, V는 A, V2인데 자, 여기서 요거를 V2 제로로 이렇게 바꿔주면 요 수직 자체가 A에 V2 제로에는 뭐가 들어가요? 1 플러스 자, 100분의 변동에다가 V2n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수식을 한 번 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건수비가 들어갑니다. 자, 건수비가 20대니까 20에다가 자, 1 플러스 100분의 자, 변동률은 얼마냐 보니까 2%. 그 다음에 V2는 자, 115. 이렇게 산출해줘야 2446V라는 이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식을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그냥 1차 단자전압을 구하시오. 그러면 자, 1차 단자전압은 A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변동에다가 자, 2차적 전압을 곱해준 것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수식을 갖다 정리해주면 조금 더 편하게 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55번이에요. 어느 변압기의 백분율 저항 강화가 2%, 리액턴 강화가 3%일 때 역률 80인 경우에 자, 전압 변동률은 어떤 경우냐 이렇게 모았습니다. 자, 지역률이죠? 플러스예요. Q의 사인 세타. 자,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P가 지금 얼마 주었어요? 2. 자, 그 다음에 역률 80% 플러스. 자, Q는 얼마야? 3이죠? 0.6입니다. 자, 왜 0.6이 나오냐? 이제 이거 또 물어보시면 안 되죠? 왜냐면 자, 어떻게 하면 나와요? 1-0.8 제곱하면 나오죠? 그쵸? 0.6이. 그쵸? 왜냐면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은 1 나와야 되니까. 자, 따라서 요 관계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3.4% 나온다. 이렇게 자,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제 57번입니다. 57번. 저항가 1.8, 리액턴가 2. 전압 변동의 최대값과 자, 이때 역률. 자, 그러면 최대 전압 변동률은 이제 임피던스랑 같은 거예요. 자, PQ 임피던스입니다. 이게 최대니까 도태다가 자, 1.8 제곱 플러스 2.02 제곱. 그죠? 자, 이거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냐? 바로 2.7% 나오고요. 그다음 요때 역률. 자,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P가 얼마니까? 1.8이니까. 자, 따라서 요때 최대 전압 변동률 때 역률은 얼마냐? 2.7분의 1.8 곱하기 뭐가 돼? 자, 10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관계를 산출해 주면은 몇 프로? 67%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126번 봅니다. 중간에 훅 건너뛰죠?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1차 측 전원에 접속되어 있으면 부하의 윤곽에 관계없이 자, 부하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거 뭐예요? 철순이죠? 고정선 중에서. 그래서 3번이고요. 자, 127번.
변압기 동선은 부하의 몇 제곱이냐? I 제곱 아래 형태니까 자, 2승이 되겠습니다. 128번 같은 전격 전압에서 변압기의 주파수가 높으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자 전류는 주파수의 반비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온도 상승도 마찬가지 주파수의 반비례예요. 주파수가 이제 작을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철선도 주파수의 반비례예요. 주파수 반비례. 자, 그러니까 이것도 반비례예요. 다 반비례인데 얘는 비례 퍼센트 임피던스 왜 비례냐? 퍼센트 임피던스는 자 보세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자 전압분의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죠. 임피던스는 뭐예요? 루트에다가 저항의 제곱에다가 리액턴트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리액턴트가 뭐냐? 오메가 L이고 2파이 F의 L이다. 즉 주파수하고 비례하는 거죠. 자, 따라서 주파수만 높으면 이거는 증가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커진다. 답은 4번입니다. 129번입니다. 변압기의 부하가 증가할 때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부하가 증가한다. 부하와 관계없는 손실이 뭐예요? 철순이죠. 그 답이 4번이에요. 철순이다. 자, 다음 130번. 변압기에 생기는 철순 중 와류소는 철심의 규소왕판 두께 어떤 관계 있느냐 이렇게 말하세요. 자, 와류소는 와류 상수에다가 T에 KF에 F에 자, BM의 자, 제곱이죠. 철심 두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1번입니다. 이거 또 중요해요. 3360Hz 변압기 와류선이 720이었어요. 이 변압기를 2750. 자, 전압 바꾼 거죠. 그렇죠? 자, 여기 처음 전압이고, 자, 여기 처음 와류선이었어요. 이때 전압을 내리면 와류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는 수식이 자, 처음 전압일 때 P2였다. 그 전압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전압이 얼마? 3300이었고, 그렇죠? 나중에 전압이 2750으로 내려갔어. 이거 제곱이야. 그 다음에 이때 와류선이 얼마예요? 자, 720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얘가 얼마 나온다? 자, 바로 500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 답은 4번이 됩니다. 알겠죠?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132번입니다. 다음 손실 중 변압기의 온도 상승의 가장 작은 거. 자, 온도 상승 가장 무거운 거 유전체손인데 이게 절연체손이에요. 자, 절연물에서 발생되는 손실로서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133번입니다. 변압기 철선은 히테리하고 와류선의 합을 말한다. 여기서 와전류선이라는 것은 많은 시험 결과 자, 이렇게 표현이 됐다. 여기서 시그마이는 재료장 상수, 자, T는 철판 두께, F는 주파수, BM은 자속 밀도의 최대값을 뜻, KF는 무엇을 뜻하냐? 파용률을 뜻한다. 그래서 이거는 정연파이기 때문에 1.12를 나타내는 거죠. 자, 135번 보겠습니다. 일정 전압 및 일정 파형에서 주파수가 상승하면 변압기 철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었어요. 변압기 철수는요. 자, 철수는 1차 전압 곱하기 여자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전류에 비례하고 여자 전류는 주파수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자, 바로 주파수에 반비례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다시 씁니다. 자, V1에다가 여자 전류는 오메가 L1에 자, 뭐예요? V1이죠? 자, 다시 쓰면은 오메가 L1에 자, V1의 제곱 이렇게 쓰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 철수는 뭐예요? 주파수의 반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는 비례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주파수의 반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는 비례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뭐가? 철선이. 자, 어쨌든 주파수가 상승하면 철선은 감소합니다. 알겠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136번입니다. 실기시험에 나오는 건데요. 주파수가 50에서 요거를 전압을 일정하고 60으로 접속했을 때 1차 전류, 철선, 리액턴트 강화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1차 전류니까 1차 뭐 여자 전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게. 자, 여자 전류는 주파수의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철선도 주파수의 반비례한다고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리액턴트가, 자, 리액턴트가 퍼센트 X는 Q입니다. 자, 요 놈은 전압에다가, 자, 전류에다가 X, 자, 리액턴트죠. 리액턴트 요거 2파이 FL 관계에서 주파수의 비례한, 그쵸? 요거는 반비례, 얘는 비례. 자, 그러면 요 리액턴트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50이었다가 60으로 됐죠. 그러면 5분의 6으로 이거는 증가하겠지. 그죠? 증가되고. 요 놈은 뭐예요? 요 놈은. 자, 50이었다가 60으로 올라갔는데 반비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60분의 50이니까 6분의 5로 감소되는 거죠. 주파수가 증가하면 얘는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자 전류와 철선은 감소하고요. 리액턴트 강화는 이제 커지게 됩니다. 자, 실기 시험에도 분명히 나온다고 말씀드려서 중요한 겁니다. 답은 1번이. 자, 그러면 단원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뤘는데요. 이 부분에서. 자, 첫 번째 어떤 거를 갖다 할 수 있느냐. 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뭐에 관련된? 바로 임피던스 강화가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자, 다 써야 되니까 그냥 백분율 가나할게요. 백분율 가. 자, 첫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자, 이놈은 1차 전압분에 1차 전류에다가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2, 1. 그렇죠? 2차를 1차로. 자, 곱하기 100. 요거하고 어떤 거하고 1차 전압분에 VS 곱하기 100이다. 요런 게 중요하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루트에다가 어떻게 구한다? 퍼센트 저항 강화 제곱에다가 자, 리액턴트 강화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뭐야? P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Q라고 쓰잖아요. 자, 요거 VS 뭐예요?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 전압. V연에는 전격 1차 전압. 그렇죠? 이렇게. 자, 다음 두 번째. 퍼센트 저항과 자, P로 쓰는 거고요. 자, 1차 전압분의 1차 전류 곱하기 자, 뭐로 쓴다? R21이다. 자, 곱하기 100이고요. 연함은 용량분의 임피던스 와트 자, 곱하기 100이다. 그렇죠? 또 PS가 뭐라고? 임피던스 와트다. 그렇죠?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P는 뭐라고요? 전격 용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세 번째. 퍼센트 X는 Q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압분에 자, 1차 전류에다가 자, 뭐로 쓸 수 있어? X21. 자, 이 정도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다음 두 번째. 전압 변동률. 자, V2N. V2로 마이너스 V2N. 자, 곱하기 100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P의 코사인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Q의 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전격 2차 전압, 자, 이거는 무부하시 2차 전압 또는 무부하시 단자 전압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P는 저항과 Q는 리액턴트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타는 역률이고 사인타는 무역률이고 자, 여기서 플러스일 때는 뭐죠? 자, 지역률일 때입니다. 지역률 늦을 때. 자, 마이너스는 뭐예요? 진역률일 때죠. 앞설 때입니다. 자, 그쵸? 앞선다, 뒤진다. 이런 데 부분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 자체가. 자, 잊어먹으면 안 되죠. 이런 특성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역률 100일 때. 자, 역률 100%일 때. 자, 전압 변동에는 뭐랑 같다? P랑 같다. P가 뭐라고요? 저항 강화입니다. 두 번째. 자, 최대 전압 변동률. 자, 최대 전압 변동률은 임피던스랑 같다 해서 자, P 제곱 플러스 Q 제곱고. 그 다음에 자, 이때 최대 전압 변동률 때 역률 코사인 테타. 자, 맥스는 뭐예요? 자, 임피던스분의
저항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압 변동률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들어가면 이제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바로 이제 손실, 히스테리. 자, 첫 번째 철선부터 볼까요? 철에 의한 손실은 주파수의 반비례하고 전압 제거에 비례한다. 이거 정리했고. 자, 그 다음 여기서 히스테리. 자, 히스테리 손실은 주파수의 반비례하고 전압 제거에 비례한다. 맞죠? 자, 다음 와류손. 와류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주파수와 무관하고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 그렇죠? 주파수와 무관하다. 주파수와 무관하다. 자, 이거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단원에서는 바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 단락전류 관련할 때, 자, 바로 백분율 임피던스 강화, 그렇죠? 이게 4%, 5%일 때 정적 전류의 몇 배 되는 것도 있지만, 자, 그런 거보다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했을 때는 이제 중요한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